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이강인 선수가 이적을 하며 다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2026-27 시즌 라리가에서 꼭 알아야 할 8개 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르셀로나입니다. 스포츠 구단을 넘어 스페인을 상징하는 구단 그 이상의 팀인 바르셀로나는 12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와 전략가 요한 크루이프가 구축한 라마시아란 유소년 시스템, 기술과 공격 축구의 트렌드를 20세기와 21세기 모두 주도하고 있습니다. 2025-26 시즌 통산 29번째 라리가 우승을 한 바르셀로나는 리오넬 메시 시대 이후 새로운 차기 월드스타 라민 야말이 리그 16골과 11도움으로 지난 시즌 선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올 시즌 다시 한번 우승 후보 1순위에 오르고 있는 이 팀은 라민 야말, 페드리, 파우 쿠바르시 등 어린 선수들이 전술의 중심이 될 정도로 이미 많이 성장했고 아데에미까지 영입해서 더욱 뒷공간 침투와 속도를 추가했습니다. 106승 106패라는 절묘한 라이벌을 형성하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엘 클라시코는 2026년 또 한 번 리그 최대 라이벌전으로 큰 관심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1950년대부터 디스테파노, 푸스카스 등을 앞세워 유럽을 제패한 최강자 이미지를 가졌던 레알은 압도적인 전력, 화려한 스타 선수를 보유한 축구로 2010년대 챔스 3연속 우승이란 금자탑을 쌓으며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명문 구단으로 우뚝 섰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2위였던 레알은 수비에서 우승팀 바르셀로나보다 한 골 적게 내주었지만 득점이 18골 차로 적어 결국 승점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는 리그 25골을 넣으며 팀과 리그에서 최다 득점자였고 비니시우스 또한 놀라운 발재간으로 브라질 테크니션의 위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시즌 레알은 쿠쿠레아를 비롯해서 베르나르도 실바, 코나테, 둠프리스, 디오망데까지 영입해서 우승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영입 명단의 질은 분명 높지만 새로운 풀백과 수비라인 그리고 공격진의 호흡을 함께 맞춰야 하는 점, 그리고 이 퍼즐들을 조립할 새 감독 무리뉴가 얼마나 지도력을 발휘할지가 관건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같은 마드리드 연고팀 레알 마드리드가 화려함을 갖춘 팀이라면 아틀레티코는 한동안 깊은 암흑기를 거쳐서 2008년 리그 4위로 부활, 2010 유로파리그 우승, 2011년 12월 시메오네 감독이 부임하면서 아틀레티코 왕조의 화려한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5-26 시즌 아틀레티코는 한때 13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했지만 하위팀 상대로 승점 3점을 따내는데 실패했고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에 밀려서 결국 리그 4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즌 전체 득점 생산성을 높이고자 2026년 여름 아틀레티코는 팀을 떠난 앙투안 그리즈만의 후계자로 이강인을 전격적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시메오네 감독은 레알과 바르셀로나 양강 구도를 깬 15년차 감독으로 특유의 4-4-2 두줄 수비 전략은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올해는 이강인의 영입으로 가장 핫한 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비아레알입니다. 노란 유니폼과 노란 잠수함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비아레알은 체계적인 스카우팅, 유소년 육성, 영리한 선수 판매와 영입으로 2021년 마침내 유로파리그 정상에서는 기쁨을 누린 팀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 무려 72골을 몰아치며 리그 3위를 차지한 비아레알은 미카오 타제를 필두로 몰레이로, 제라르 모레노가 두루두루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주면서 공격 축구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새로운 감독 이니고 페레스의 부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아레알은 챔스까지 병행해야 하므로 지난 시즌 3위 자리를 수성하려면 로테이션이 중요합니다. 라요에서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가졌던 부분을 고려한다면 비아레알의 시원시원한 압박과 공격 축구는 올 시즌 또 한 번 라리가를 뒤흔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레알 베티스입니다. 녹색과 흰색을 대표하는 색깔을 가진 베티스는 리그에서 가장 충성 높은 축구 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부임하자마자 팀을 15위에서 6위로 끌어올렸던 펠레그리니 감독은 6년 동안 5에서 6위 사이를 매 시즌 꾸준하게 유지하며 30년 만에 베티스의 황금기를 이끄는 중, 지난 시즌 베티스는 리그 5위를 차지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내는데 스트라이커 쿠초가 11골을 넣으면서 공격을 이끌었고 안토니, 에잘줄리 등 이선 자원들이 많은 득점을 고루고루 책임져 주었습니다. 팀의 창의성을 지금까지 이스코가 많은 부분 차지했는데
챔스와 라리가를 병행하는 베티스가 이제 스쿼드의 깊이를 테스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공격에 많은 선수들을 투입하는 만큼 수비 전환 시에 약점을 노출하고 있는 베티스가 펠레그리니 감독의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5위를 노릴 수 있을까요? 여섯 번째는 셀타비고입니다. 1923년 셀타와 비고 두 클럽이 합쳐지며 탄생한 셀타비고는 역사적으로 우승 트로피가 많은 팀은 아니지만 기술이 좋은 공격수와 창의적인 미드필더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리그에서 바르사, 레알을 상대로 주눅들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셀타비고는 2025년 하위권을 벗어나 7위, 지난 시즌 6위에 올라서며 유럽 대항전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셀타비고에서 무려 30년을 보낸 야고 아스파스가 지난 시즌에도 40살에 아예 5골을 넣으며 분전했습니다. 셀타비고는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수비만 하기보다 후방 빌드업과 과감한 전진을 시도해 전술적으로 흥미로운 경기를 자주 만들기 때문에 올 시즌 기대해봐도 좋을 듯합니다. 일곱 번째는 아틀레틱 클로브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와 함께 라리가에서 강등한 적이 없는 클럽인 아틀레틱은 바스크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바스크 구단에서 육성된 선수만을 기용하는 독특한 철학이 있는 축구팀이라는 것입니다. 줄곧 리그에서 중위권을 유지하던 아틀레틱이 지난 시즌 무려 12위였는데 이는 전 시즌 4위에 비해서 무려 8단계나 떨어진 대참사였습니다. 공격의 핵심인 니코 윌리엄스가 부상과 출장 시간이 줄어들며 공격에서 많은 걸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 그럼에도 탑 8에 아틀레틱을 포함시킨 건 새로운 감독 테르지치 감독이 부임하며 부활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또 오랜만에 유럽 대항전이 없기 때문에 선수층이 두텁지 않은 클럽 특성상 반등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58실점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레알 소시에다드입니다. 라리가를 대표하는 클럽 8팀 중에 세비야를 넣지 않은 건 지난 4시즌 동안 세비야의 리그 성적이 평균 14위였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위상에 비해서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세비야와 다르게 소시에다드의 상황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2시즌 연속 리그 10위권으로 이전보다 평균 5단계나 떨어져 성적이 안 좋아 보이지만 2026년 코파 델레이 정상에 오르면서 놀라운 반전 스토리를 써내고 있습니다. 이런 반등의 성공 이유는 시즌 도중 16위까지 떨어지자 마타라초가 감독으로 부임을 했고 팀을 완전히 살려냈기 때문입니다. 소시에다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건 스페인 국가대표 원톱 스트라이커 오야르사발의 존재입니다. 화려한 개인 한 명에게 의존하기보다 기술 좋은 미드필더들이 오야르사발의 뒤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 유스 육성과 기술적인 축구로 자신들만의 길을 걸어온 소시에다드의 2026-27 시즌 기대해봐도 좋을 듯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